롯데자이언츠는 어쨌든 간에 타격팀이죠. 우리가 투수가 계속 좋은 팀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달라진 사직 야구장과 함께 타자들이 배팅에 대한 접근법이 이번 시즌 맞냐라고 하면은 아니죠. 공을 좀 안 본다는 거죠. 또 OPS형 타자 하면은 또 이제 또 주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살아나갔다라는 게 기준이 돼야 되고, 특히나 주루가 중요한 야구를 지금 롯데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득점 루트가 다양화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루율이 많이 떨어져요 지금. 이거 뭐 진루를 시키려면 안타를 친다든지 아니면은 도루하는 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1루 했을 때 도루하면 병살위험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발이 좀 있다 싶은 선수들은 1루에서 도루를 하는 경우 우리 매번 경기마다 볼 수가 있어요. 리그 전체적으로 도루의 개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해도 그 스타일을 갖고 있는 선수들은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삼성의 김지찬, 키움의 김혜성 선수, 이런 선수들은 키스톤 콤비로서 부상에 조심해야 되는 포지션들임에도 불구하고 도루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롯데에는 황성민 선수가 이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 소극적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더 해도 된다죠. 네, 더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나마 여러 가지 득점 루트들 중에서 롯데자이언츠가 잘 되고 있는 거는 1루 주자가 장타가 나왔을 때 홈으로 들어오는 확률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9등이었거든요. 아, 많이 올라가긴 했네. 네, 지금 퍼센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퍼센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가 피터스 선수랑 황성민 선수거든요. 황성민 선수죠. 그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피터스 선수가 뭐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역할을 해줄 선수가 황성민 선수 한 명밖에 없다. 엔트리 자체에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많이 들어왔어요. 뭐 이학주 선수, 황성민 선수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고, 추재훈 선수, 고승민 선수, 뭐 조세니 선수 포진해 있는데 아직 그 효과를 많이 못 보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루 주자가 안타를 쳤을 때 홈으로 들어오는 확률이 롯데가 52.3%로 리그에서 9번째. 거의 꼴찌죠 이거 뭐. 그냥 꼴찌라고 보는 게 사실은 맞죠. 사직구장이 확장이 됐는데 확장된 컨디션 자체가 잠실구장의 파크 팩터와 비슷하게 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잠실구장이 홈으로 쓰고 있는 두 구단, LG와 두산을 보게 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개의 지표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게 원래 사실상 그 맞죠? 정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그 잠실에서 쓰다 보니까 선수들이 그렇게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선수들을 뽑는 것도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구장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그러기에는 아직 롯데자이언츠라는 팀이 갈 길이 멀다. 노익장을 발휘하고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베테랑 선수들 중에서도 뭐 안치홍 선수나 전준우 선수들은 발이 빠르니까 2루에서 홈으로 들어오는 거는 분명히 같이 가담을 해줄 수 있지만은 1루에서 홈까지 들어오는 이런 베이스 러닝이 만약 가능하다면은 아웃을 감수하고서라도 좀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야 더 득점 생산에 이득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타격은 구장이 넓어진 데 반해서 구장에 맞춰가는 게 아닌 것 같네 라고 한다면 투수랑 수비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구장이 넓어진 거를 충분히 이용을 하고 있는가? 네, 일단 수비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구장이 커졌기 때문에 마차도 선수와의 재계약을 포기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옳습니다. 보고 싶어. 요즘만 같으면 진짜 그렇죠.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와 비슷한 파크 팩터를 가지고 있는 LG라는 구단에서도 FA로 박혜민 선수를 큰 돈을 들이면서 영입을 했고요. 중견수 포지션에 대한 강화였죠. 구장이 커질수록 외야 수비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에서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견수 포지션의 후보군이 빈약했어요. 외야는 많았는데 중견수를 조금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죠. 다 젊고. 황성민 선수가 이만큼 해줄지도 솔직히 몰랐고, 몰랐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네, 장두성 선수는 경험이 더 필요하다는 거를 구단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격수라는 포지션에서는 배성금 선수라던가 김민수 선수가 메워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도 했고, 그리고 박승욱 선수를 뎁스 차원에서 영입도 했고 이학주 선수를 트레이드로 영입도 했습니다. 그렇게 메웠기 때문에 외국인 중견수인 피터스 선수를 과감하게 영입을 했던 거거든요. 이런 흐름을 보여줬다면은 팀 수비를 할 때 뜬공이 많이 나와야 돼요. 네.
정말 재밌는 게 있죠. 일단 수비하는 것 자체가 땅볼보다 뜬공이 훨씬 쉬워요. 당연히 쉬울 수밖에 없어요. 떠 있는 거 잡는 게 쉽겠지. 지금의 롯데자이언츠의 뜬공과 땅볼 비율을 보면 1.43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작년에는 뜬공이 훨씬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작년 시즌을 다 놓고 봐도 땅볼이 더 많긴 했지만은 그 퍼센트가 1.05배,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보통 구장이 작을수록 땅볼 유도를 잘해야 되고 구장이 클수록 뜬공 유도를 잘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롯데자이언츠의 수비하는 모습들, 범타 유도되는 모습들을 보면은 땅볼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 땅볼 타고 1.43배가 어느 정도의 수치일까? 야, 겨우 1.43배인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전체 리그에서 1위예요, 1위. 그렇습니다. 리그에서 가장 많이 땅볼 유도를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이거는 보고 좀 많이 놀랬거든요. 저도 어디서 다른 데서 이제 보고 갖고 온 기록인데 40년 동안 야구하면서. 거의 한 360개 정도의 팀이 시즌별로 있었잖아요. 그 시즌별로 있었던 360개의 팀들 중에서 단연코 1등입니다. 이 1.43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높다. KBO 통산 역대 최고. 그치, KBO 통산 역대 40년 동안 야구하면서 최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게 지금 마차도 선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득이지. 구장을 키우지 않고 마차도 선수가 있었더라면 더 좋았겠죠. 실점 억제력이 굉장히 좋아졌을 것이고 시프트도 많이 효과를 봤을 것이고.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유격수가 그렇게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많이 힘들거든요. 게다가 지금 외야는 거의 황성빈 선수 수비 잘한다고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전준호 선수는 지금 몇 년간 외야 꼴찌고요. 중견수 피터스에게 모든 걸 몰아주고 있단 말이죠. 다른 외야 유망주들이 지금 자리도 꿰차지 못하여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실정인데, 놀랍게도 타 팀에는 외야수 대수비로 생각이 될 만한 선수가 그래도 팀별로 한 명씩은 있거든요. 팀별로 외야 백업 자원들은 공통적으로 어느 포지션에 갖다 놔도 평균 정도 수준의 수비를 합니다. 하지만 롯데자이언츠의 외야수들은 방망이는 둘째치고 일단은 수비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후반에 외야를 대수비를 시키는 경우는 타격을 잘해라가 아니고 체력 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수비 강화 차원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죠. 몸 던져서 막아라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외야 수비가 조금이 아니에요. 많이 힘들다. 맨 처음에 구장을 키울 때 생각했던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외야도 힘들고 내야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코치진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 구단 내부에서 데이터팀과 현장과의 그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구라는 게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될 수는 없지만 이거는 계획을 했을 때 실행이 어느 정도 됐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획 자체를 잘못한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강력하게 듭니다. 계획을 한 거에 비해서 현장에서 그 계획을 실행을 못한 걸 수도 있고, 현장은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현장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계획을 실행시킨 경우도 있을 겁니다. 셋 중 하나겠죠, 뭐.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올 시즌에 단장, 감독 모두 계약이 만료되죠. 올해에는 어쨌든 가을 야구를 갈 수 있는, 그러니까 5위 안에 들어야 재계약을 하든 뭘 하든 할 거예요. 성적이 나야 되는 시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방향성이라든지 뭔가 수정이 필요하다면 지금 올스타를 이용해서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요. 따로 라디오에서 했던 얘기인데, 팀의 감독과 프런트가 너무 작게 교체가 되면 색깔이 없어지거든요. 심지어 지금 내년부터는 이대호 선수가 은퇴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 원래 남아있던 색깔마저 빠지게 됩니다. 컨셉 자체를 또 다시 잡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꼴찌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황민규 단장이 뭐 잘했네, 못했네, 나가야 된다, 뭐 감독도 바꿔야 된다 말들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그것도 약간 회의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너무 감독을 자주 바꿨고 단장도 너무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스타 브레이크 얼마 안 남았고 휴식일이 분명히 일주일 정도 쥐어지기 때문에 대책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에게는 하고 싶은 말이,
타석에 서서 치고 나가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젊은 선수들이 살아나가고 베테랑들이 점수를 끌어모아야 되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출루가 너무 안 되고 있다는 점이 너무 아쉽거든요. 어떻게든지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 그 안타를 쳐서 나가려고 해요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의욕이 강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베테랑급 선수들에게는 몸은 힘들겠지만 조금 더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짜 솔직히 바라는 게 없어요.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야구 잘하자예요. 그게 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밖에 성적을 내지 못할 선수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후반기가 남았기 때문에 좀 더 패배의식 지우고 올라가 보자. 야구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꽃겨울팀은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아프리카TV에서 방송 진행 중이니까요. 꽃겨울과 함께 야구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TV의 꽃겨울 검색하셔서 놀러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더 자세한 내용은 영꾸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영꾸님 블로그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서울이 난 롯데 딸 꽃겨울과 영꾸님이었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이제 올라오나 재현이? 우리가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격과 수비 하지 마. 하지 마. 아 재현이 올라온다. 재현이 올라온다.